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 선장으로 흥남 철수 당시 14,000여 명의 피난민 구출에 기여한 라로 선장을 추모하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기념식수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정부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렌트할 수 있는 카쉐어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이 뉴욕 시내 300여 곳에 마련됩니다. 실업률이 고용 훈풍 속에 3.8%까지 떨어져 1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매우 좋고 흥미로운 편지였다며 예정대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회담 후 우리는 오늘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날 것이라며 일이 잘 진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0여 분간의 논의 끝에 집무실 밖으로 나온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은 함께 사진을 찍고 대화를 이어가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암시했고 백악관을 떠나는 김 부위원장의 차량에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어쩌면 두 번째, 세 번째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잘 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편지에 대해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매우 흥미롭고 좋은 편지라고 말했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빅딜은 오는 12일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메르디스 빅토리호 선장으로 흥남 철수 작전 당시 14,000여 명의 피난민 구출에 기여한 라로 선장을 추모하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기념 식수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고 라로 선장의 고귀한 인도적 정신을 기리고 한미 간 우호 협력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흥남 철수 작전 당시 한국인 14,000명의 생명을 구한 기적의 배,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선장이자 수도사의 삶을 살았던 레너드 라루 선장. 오늘 오전 라루 선장이 수도사로서 여생을 보냈던 뉴저지 뉴튼 세인트 폴 수도원에서 라루 선장을 추모하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 기념 식수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대통령께서 뉴욕에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정말 감동 어린 사연들을 다 이제 들으시고 우리가 한번 이분을 위해서 추모하는 어떤 그 행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흥남 철수작전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선원으로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로버트 러니 전 제독은 수용 인원이 59명이던 화물선에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도로 향하는 나흘간의 항해 동안 단 한 명도 죽지 않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회상하고 몰라보게 발전한 대한민국과 당시 피란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라루 선장의 결정이 옳았음을 거듭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He said, I think often of that voyage, how such a small ship was able to hold so many people and surmount endless perils. And as I think, the clear, unmistakable message comes to me that on that Christmas tide in the 짧은 기념식에 이어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라루 선장을 추모하기 위해 헌정한 기념식수 시삽 행사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분해진 산사나무는 한미 간의 우위를 상징하고 기린비에는 라루 선장의 숭고한 정신을 칭송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그분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고
꼭 언제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문 대통령님 식수를 계기로 오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수도원 측은 라루 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라루 선장을 성인으로 추앙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며 또 라루 선장 박물관 건립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한인 언론들이 보도한 미국 내 선천적 복수 국적 피해자 구제 요구 묵살에 관한 기사에 대해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권익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등이 미국 내 한인 2만 명의 서명을 받아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 구제를 위한 청원서를 법무부와 청와대 그리고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국적 이탈 시기를 놓쳐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일정 유예 기간을 줘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재부여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의 부정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자로 발표된 해명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제하며 미주 한인들의 청원과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으며 국적제도의 중요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포의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문제와 관련해 이미 국적 전문 교수와 변호사, 병무청, 재외동포재단 추천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국적제도 자문 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6월 초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가 연방 차원에서 폐기시킨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화 조항을 복원시킨 최초의 주가 됐습니다. 따라서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정부의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지되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벌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 폐지 무효화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은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연가구 소득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 미성년자는 $347 50센트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단행한 세제 개편에 오바마 케어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폐지 조항을 포함해 2019년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부과되는 벌금을 뉴저지 건강보험 시크릿 펀드로 사용하도록 골자로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으며 이 기금은 뇌사나 백혈병, 암, 심장병 등 치료 비용이 많이 드는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오바마 케어 가입 의무 조항에 따라 18만 9천여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9,3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남용과 사기 신고 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H-1B 사기 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행정 명령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H-1B 남용과 사기 신고 이메일을 개설한 이후 연방이민서비스국 수사전담반은 지난 1년 동안 이메일 등을 통해 무려 5천여 건에 달하는 H-1B 비자 사기 신고를 접수했다고 뉴스위크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수사 요원들은 각 정보기관의 연계를 통해 H-1B 비자 신청자의 정보가 사실인지 등을 파악하며 데이터베이스와 공공정보, 행정지리 등을 통해 신청서와 신청자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실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사 단속 요원들은 H-1B 직원 면담과 고용 증명 서류, 명함 등을 통해 비자 신청 서류와 실제 고용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집중 확인하고 H-1B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H-1B 신청서를 무효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사 요원들은 H-1B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H-1B 비자를 소지한 모든 직원들의 서류를 대조하고 있으며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렌트할 수 있는 카쉐어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이 뉴욕 시내 300여 곳에 마련됩니다. 시 당국은 이 같은 방안으로 뉴욕시 주민들의 차량 소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맨하탄과 브루클린, 브롱스, 퀸즈 등 4개 보로에 309곳의 카쉐어 전용 주차 공간을 설치한다고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2년 동안 카쉐어 전용 주차 공간을 시범 운영한 뒤 평가를 통해 주차 공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카쉐어 전용 주차 공간 309곳 중 285곳은 뉴욕시 교통국이 도로변 주차 또는 공용 주차장에 설치하며 24곳의 주차 공간은 뉴욕시 시형 아파트 주차장 안에 마련됩니다. 지역은 브롱스 파크체스터, 브루클린 보럼힐, 브루클린 하이츠, 코프힐 캐롤 가든스, 이스트 윌리엄스버그, 파크슬롭, 레드훅, 윌리엄스, 퀸즈 이스턴 락커웨이, 잭슨 하이츠, 자마이카, 맨하탄 이스트 할렘, 해밀턴 하이츠, 모닝사이드 하이츠 등 14곳입니다. 뉴욕시 시형 아파트 주민들은 엔터프라이즈 카쉐어와 집카를 이용할 경우 1년 연회비가 면제되며 카쉐어 차량 이용 시 10에서 1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카쉐어링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에 등록하면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 탈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차량을 사용한 후에는 자동차를 픽업한 주차 공간에 다시 주차하면 됩니다. 뉴욕시 정부의 장기 발전 계획인 소수계와 여성 소유기업을 지원하는 원 NYC 지원을 위한 조달 사업 수주액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확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원 NYC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정부가 추진하는 원 NYC 목표로 정한 2024-2025 회계년도까지 소수계와 여성 소유기업 지원의 시정부 조달 사업 참여 160억 달러 달성이 조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목표액을 2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의 조달 사업 수주액은 78억 달러에 달해 당초 계획보다 18억 달러 이상 초과해 시간상으로 목표를 2년가량 앞당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정부는 또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 혜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달 사업에 참여하게 된 소수계와 여성 기업과 소기업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설립된 시정부 계약금융기금의 융자 상한선을 현재 연간 최대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증액하고 이자율은 연 3%로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설립된 시정부 계약금융기금은 지금까지 30여 기업에 600만 달러 이상을 융자해 3,7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조달 사업 진행을 도왔습니다. 실업률이 고용 훈풍 속에 3.8%까지 떨어졌습니다. 2000년 4월 이후로 18년 만의 최저 수준이자 1969년 이후 반세기 만의 최저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2만 3천 개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문가 예상치 19만 개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5월 실업률은 지난달보다 0.1%포인트 낮아진 3.8%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4.1%에 고정됐다가 지난 4월 일종의 저항선으로 인식된 4% 선을 뚫고 3%대에 진입한 바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실업률이 올해 3.7%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0.3% 증가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로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 예상치 0.2%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임금 상승률은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주목하는 지표입니다. 모게지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하락의 영향으로 주택 모게지 이자율이 4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30년 고정 전국 평균 모게지 이자율은 4.56%로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프레디 맥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여전히 0.62%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재융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 모게지 이자율 역시 낮아져 전국 평균 이자율이 지난주 4.15%에서 이번 주에는 4.06%로 0.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5년 고정 후 변동으로 바뀌는 5-1 ARM 이자율 또한 지난주 3.87%에서 3.80%로 하락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자율은 3.11%였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1.5에서 2.0%포인트 격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월 17일에 3.11%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하락하면서 이번 주에는 2.78%까지 낮아졌습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다시 고조되는 무역 갈등과 국제적으로 불안한 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채권 수익률도 당분간은 횡보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모기지 이자율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내 리틀 방글라데시 분할안을 앞두고 한인타운을 지키기 위한 한인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주민 대부분은 6월 14일까지 라마단 기간으로 종교 활동으로 인해 투표율이 저조한 상태로 예상되지만 현장 투표율인 19일에 대거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들의 투표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홍지은 기자입니다. 오늘까지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우편 투표 등록수는 13,096건. 이 가운데 한인의 비중은 90%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편 투표가 완료된 수는 단 291건에 불과합니다. 우편 투표 유권자로 등록된 한인들의 실제 투표 참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인 단체들은 투표 등록률과 실제 투표율은 엄연히 다른 숫자라며 방심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현재 방글라데시 주민들은 정치적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라마단 기간인 만큼 현장 투표 날에 분할한 찬성표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지금 그 마스크에서 모여서 이런 대화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6월 19일 날 투표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99%가 지금 한인들의 참여라고 이렇게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저희가 절대로 방심을 하면 안 되고 LA 한인회 역시 교육, 종교, 정치, 치안 등 한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결정짓는 주민의회가 방글라데시 지역구로 넘어갈 위기라며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사업하고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 분들이 거의 많으시고 또 라티노도 많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는 진짜 소수에 당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앞날과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결정을 대신해서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저희가 한인타운을 지키고 저희 앞날을 지키고 저희 후손에 이 진짜 한인타운을 물려주는데 굉장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인 단체들은 최소 6만 명의 반대표를 획득해야 한인타운 분할안을 막을 수 있다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우편 투표 등록 부스를 추가로 설치하고 우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한인들의 투표 참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인단체 측은 16세 이상의 주민들은 모두 분할한 찬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시 정부가 노숙자 쉘터를 시 전역에 서둘러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어제 LA 한인타운을 포함해 시 전 지역에 노숙자 임시 쉘터를 보다 신속하게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24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24는 LA시의 각 부서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법적, 환경적 기준만을 충족할 경우 노숙자 쉘터를 빠르면 32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명령에는 임시 쉘터 장소의 평가 과정이 끝난 이후부터 90일 이내로 건립을 완료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LA시 의회는 지난 4월 17일 임시 노숙자 쉘터 설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캘리포니아주 내 최초로 시 소유와 임대 땅에 노숙자 쉘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시행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스티브 정 부사장은 어제 오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집에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고객들의 파일에서 비공개 정보를 빼낸 뒤 이를 내부자 거래에 이용해 $13만 가량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부사장은 증권 사기 등 총 6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최고 1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심장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의 성별과 나이, 신장, 몸무게, 혈압, 흡연 여부, 당뇨 등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자신의 심장 나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러커스 주립대학이 주민 1,052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과다 청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14%가 병원으로부터 과다한 의료비를 청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환자들이 응급실 방문이나 검진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이 청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원에서 미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정확하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내일 오후 2시부터 플러싱 파슨스 블루바드에 위치한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서류 미비 청년 추방 유예 권리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에서는 폐기 위기에 처한 다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앞으로 대응 방안,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몇 차례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60도, 섭씨 영상 16도.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월요일 기온이 더 내려가며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